오늘은 아침 일찍이 이제 제 마음이 이상하게 참 불안한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이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오지?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의 불안의 출처가 뭔지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특별히 불안한 마음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생각한데 이 나라가 이제 공산화가 될 거라는 그런 우려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많이 붙들고 있고, 내일은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온 민족이 애국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제 6월 6일 이제 집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수가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통일을 원한다. 그리고 이제 북한 동포들을 억압에서 풀어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시기에. 그리고서 이제 이 나라를, 그러한 반면에 대한민국을 적화를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 이런 이제 집회를 하는 날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홍보도 하고 함께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 외에는 사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일이 없는데, 자꾸 아침에 불안한 생각이 이렇게 자꾸 와서 아침 일찍 이제 그냥 하나님께 방언으로 좀 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 자연 속을 이렇게 잠깐이나마 좀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뭐 하루 종일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내일 집회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홍보도 하고 연락하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제 지금은 거의 저녁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전원에 나와 앉아 있기는, 여기는 산중이라 약간 저녁이 되면 쌀쌀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추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뭔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생각은, 제가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제 고독사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느 전도사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의 자녀가 이제 우리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그분은 저보다 훨 더 많이 드셨고, 그래서 이제 자식도 나이를 좀 먹었어요. 40대 중반에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이 고독사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이제 비보를 듣고 나서, 얘가 그 자살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은 아니고 그냥 그 고독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활하고, 자기 어머니가 일찍이 이제 20대 후반인가 뭐 30대 초반에 이렇게 과부가 돼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 그 남동생 하나 데리고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도 해왔고, 또 이제 얼마 전까지는 또 외할아버지가 치매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 외할아버지를 또 돌보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고독사를 했다 그래, 죽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살이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술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거든요. 40대 중반까지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혼자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시골집을 지키고 이렇게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외로이 지내면서 술도 좀 과하게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 변사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또 이제 며칠 전에는 또 제가 아는 이제 그 동생 뻘 때는 이제 친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이제 60대 이제 초반쯤 이렇게 되는가 본데 어, 어떻게 해서 죽었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독사인 거예요. 이제 가정이 이제 해체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자 지내왔는데 그래도 이제 형제간들이 돌보고 이렇게 많이 하면서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갑자기 지금 이제 비보를 들었는데 음, 그냥 돌아갔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로는 그 집 아저씨가 뭐 엊그저께 뭐 이제 술집 그 점포에서 술을 사갖고 가는 걸 봤었다. 뭐 이렇게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해요. 이런 고독사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참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때는 뭐 청년들이 자살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고독사는 그 중장년층의 남자들이 많이 그런 고독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음, 여자들도 고독사를 좀 하는데 여자들은 80대쯤에 이런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거의 자연사에 가까운 그런 고독사일 수 있죠. 이제 혼자 이제 독거노인이 됐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그게 이제 자연사가 고독사로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가족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이 장년층의 남성의 고독사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그렇게 이제 자연사로 죽을 만한 나이는 아니거든요. 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삶의 형태, 가족의 형태, 또 가족의 그 가정 안에서 예전에는 가장들이 남자들이 가장이어서 가장의 힘이 파워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고 그것이 여성에게로 옮겨지고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이제 주도권을 좀 쥐고 경제권도 쥐고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자기 여자들은 자기들의 그 나이에 스트레스도 마음껏 풀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이제 가정마다 보면 남자들이 중장년의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어떤 파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리고 모든 생활의 패턴도 여자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이제 그 문제들 유독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주의화 이런 문제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때 그저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왔고 그런 속에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자기 위치를 그냥 많이 놓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남자들이 힘을 써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의 위치로서의 자기가 가정의 가족식들한테 잘하건 못하건 간에 이 가장의 어떤 힘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래서 다니면서 막 어디서 바람이 나면은 그 처첩도 두고 막 이렇게 축첩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러지 않는다 해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애환을 여자들이 많이 겪었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국가의 제도가 그 여성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여자들이 모든 이제 뭐 이혼 소송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그 이혼하게 되면은 주는 거 뭐라 그러죠? 이혼 소송에서 받는 그런 이제 그
피해 보상금 이런 걸 여자들이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이혼하게 되면은 또 일찍이 그냥 막 자기들이 또 그 자기들은 이혼하고 나서 막 프리한 삶을 살아가고, 뭐 자유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마음껏 살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 스타일로 막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남자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정에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남자 가장이 자식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여자들이 다 자기 분위기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굉장히 그 남성적이지가 않고 약화된 그런 있지, 사람으로 변하고, 오히려 그래서 사회에서 그 여성들은 굉장히 자기 활동을 많이 하고, 음, 모든 직업군에서도 여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그런 걸 다 놓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육을 잘 시켜서 어느 이제 뭐 기독교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 교육에 충실하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온 이제 그런 가정 같으면 좀 남다르지만, 어, 지금 이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여성들이 좀 그 깨달아야 할 그런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여자들이 가정의 모든 경제만 틀어진 게 아니고, 남자들을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옥죄고 있는 이런 가정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고독사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런 문제들이 또 이 고독사라는 것이 있기 전에 이 나라가 자꾸 이제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독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하는 건지, 사회적인 문제이기만 한지, 또 국가에서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그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오늘 그 저도 사실은 고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그 업그레이드 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만 오늘 도출을 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뭐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국가가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 나와 또 이웃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음, 이제 오늘 문제점에 그 어떤 이제 그 발생 원인은 발생 원인에 대한 것만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해답으로 친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남성의 중장년층의 남성들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으로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온 이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독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성들의 문제다. 중장년층의 여성들의 문제다. 여성들이 깨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문제를 조금 있지 좀 생각해보고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답을 조금 있지 이런 쪽에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년 여성들이 또 지금 깨어있는 여성들이 이 가장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이런 이제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고독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 때 그때는 해결점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